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14% 상승한 36,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여줬는데요. LB는 강보합, L생 역시 강보합, 넥사 같은 경우는 살짝 약보합이지만 그래도 빨간불로는 끝났네요. 뭐 퍼센테이지는 0.24% 하락은 했지만 그러면서 LB 그리고 LB 관련주는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LB 그리고 L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실 이 당시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특히 올 이제 봄 그리고 여름 때 동안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자리 만들고 와야 하면서 지금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바닥을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뭐 크게 보시면 이 당시 때의 모습인데요.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때처럼 지난번처럼 되지 않으려면 빨리 좀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상 보시면요, 넥사가 그래도 LB L생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LB L생은 여기 밑에 있지만 넥사는 그래도 여기 위에 위치한 모습이 LB L생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고요. 오늘 LB 관련주 중에 엘테라 같은 경우는 9% 넘게 상승해주면서 LB 관련주 중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제 G트리가 간판을 엘테라로 바꿔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재가 오늘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엘테라도 보시면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런 언덕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언덕을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여기 18,000원 언저리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이 18,000원 언저리를 돌파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가 됐어요.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요. 대신 여기 SK바사 그리고 삼바 같은 백신 관련주가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사실 넥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승인은 일단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신 관련주여서 조금 더 약세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근데 그 간만에 전반적으로 중소형 제약주에도 오늘 매기가 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좀 순환매 차원으로 바이오 쪽에 매기가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장의 무게 중심이 IT 차, 여기 삼전 하이닉스 그다음에 차에 있던가 아니면 여기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주에 있던가 이렇게 양대 시장의 무게 중심이었다면 최근만 놓고 보면은 일단 여기가 좀 조용하죠.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주가 약간 좀 가상자산 폭락으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무게중심이 살짝 여기 IT 차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은 순환매가 바이오에도 좀 왔다는 거 그런데 아직 시장을 확실히 이끌어줄 만한 주도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시장의 매기가 좀 빨리 돈다는 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FA 합병은 신의 한 수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최소 5에서 또 길게는 10년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FA 매출은 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A 인수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한 기사인데요. 사실 LB의 기업 전략이 여기 기사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빠른 시장 침투를 위해서 LB는 M&A 중점을 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사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FA를 합병을 했죠. 그래서 FA 매출은 곧 LB의 매출이 돼서 M&A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흑자 기업인 FA 실적만으로 LB의 개별 기준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가 잘 잡히지 않다는 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이 앞으로 매출과 순이익 전망을 더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FA는 뭐 체외 진단도구, 알코올 사업, 손소독제, 세정제, 동물의약,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FA 실적은 매출액이 약 6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원,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요런 이제 매출이 LB의 영업 손실을 모두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올해 3분기 현재
LB는 이만큼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FA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손실을 메울 수도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또 살펴봤죠. 항서제약 로얄티가 또 유입이 됩니다. 게다가 항서제약에서 간암 2차로 어저께 또 보험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경구용이 확실히 복용의 편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폐암 단독으로도 노려본다고 하니까 로얄티가 더 늘어날 걸로 일단 전망은 됩니다. 어찌되었건 FA 인수한 것도 있고 항서로부터 로얄티가 일단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보도를 한 건 없는데, 여러 매체에서 나온 소식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필리아에서 유럽 시판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부분 이익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FA, 그다음에 항서로부터의 로얄티, 그리고 아필리아까지 된다면 매출이 늘어날 건데, FA 덕에 어쨌든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라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FA는 알코올 수압 시장 점유율이 뭐 60%대 있고요. 검체 채취용 도구에서도 대규모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면봉이 FDA로부터 인증도 받았고 뭐 등등등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A 같은 경우는 LB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겠죠. 앞으로도 코로나가 뭐 짧게는 5년 더 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매출의 큰 부분을 당장 바이오 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LB는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FA 이전에 G3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넥사가 이제 최대 지주가 되면서 G3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인수가 마무리되자 G3의 사명을 엘테라로 변경한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엘테라 같은 경우를 봤더니 첫 번째 안구 건조증인데, 이거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에서 하고 있는 거고, 프리 BLA까지 했고 내년도 초에 이제 미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플러스 오블라토도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무세포종 여기에 대한 임상 이상 재발성 교무세포종인데 여기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무세포종으로 여기 오블라토 거 말고 이미노믹 ITI-1000 임상 이상 결과가 올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임상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아서 그것도 일단 LB의 주 전략이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그 역시도 M&A를 통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면, 성과가 나온다면 LB의 기업 가치는 일단 커질 것 같은데, 여튼 또 LG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LG의 역할은 LB그룹의 의약품 생산 유통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여기서 생산을 하니까 LG의 매출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협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엘레바 미국에 있죠. 그리고 이민용이 미국에 있죠. 그리고 엘테라 좀 전에 보셨던 자회사들 리젠트리도 그렇고 오블라토도 그렇고 얘네들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자회사 간 기술 협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를 획득한 나노코박스랑 엘테라 같은 경우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방안도 있겠고, 여기 발레바 백신도 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간 LB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던 것은 리보세라닙, 아필리아, 그리고 이미노믹인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리보세라닙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필리아도 그렇고 교무세포종 ITI-1000, 그러니까 이미노믹 같은 경우는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필리아에서 소식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미노믹에서 소식이 나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LB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번에는 요 나노코박스 때문에 한번 올라는 갔죠. 근데 다시 도로함이 탑을 됐으니까 어찌되었건 주력은 리보, 아필리아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읽어봤지만 내년부터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플러스 이미노믹도 꼭 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태까지는 M&A를 통해서 빨리 시장에 침투를 했는데 M&A만 했고 바이오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의 매출은 없었는데, 이번에 FA는 당장의 재무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항서제약의 로얄티도 있고, 이제서야 내년부터 아필리아도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서야 슬슬 여태까지 해왔던 씨를 뿌렸던 M&A가 이제 꽃을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근데죠. 그러나 한계는 이제 뭐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시장의 요구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의 요구치에 아직 LB는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글쎄요, 올해 백신 그리고 리보세라님 위한 말기로 NDA 신청, 이민요믹 GBM만 나와도 기업 가치는 상당히 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상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지금만 놓고 보면은 많이 더뎌요. 지금 당장 그래서 너무 좀 지쳐가는데 시장 요구치를 해소하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베트남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나누코박스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매일 베트남 통신원 이러면서 연결하는 뭐 그런 지금 느낌인데, 참 우리가 무슨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또 베트남 통신원을 우리 LB 때문에 또 불러보게 되네요. 뭐 베트남 통신원은 오늘 결론 난 건 없지만 뭐 나노젠이 정부에 나누코박스 승인 요청했다라는 소식을 일단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누코박스 3차 부서샷에 사용하겠다는 베트남 당국 결정, 그러면서 2021년 이전에 최소 하나의 자국 백신 긴급 승인하고 3차 추가 접종에 사용하겠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긴 하나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은 아니어서 좀 그러네요. 좀 더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때는 무르익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매일 이렇게 LB 동행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성과가 나와서 LB에 가는 길이 멋진 길이 되길, 그래서 우리는 정말 투자를 잘했다라는 소리를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